지금 이제 캄보디아가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네. 사실 농사 지어놓고 김장 배추는 문재인이 뽑아가고 윤석열이랑 윤건이는 아마 그 떨어진 우거지 주워다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설명을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이겁니다. 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윤석열이 뭘 어떻게 해서 통일교가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을 김건희가 바보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죠. 바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왜?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그마치 캄보디아가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ODA의 2위국으로 올라가요. 그렇군요. 전체 그 지원하는 국가지. 그럴 정도로 문재인이 퍼주거든요. 퍼주는데 그게 눈먼 돈이야. 시사인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사인이 단독 특검 김건희 건진법사 통일교 공모해서 이익 주고 받았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입니다. 그래 최근에 얘기예요. 이 특검이 공소장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2022년 11월 캄보디아 방문 이후 승인된 한국 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관련 차관 지원 얼마 이 기사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특검이 바로 윤석열이가 다 캄보디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월 30일자는 뭐냐면 당선인신 분이에요. 그렇죠. 인수위, 그러니까 당선인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올가매는 특검이에요. 저는 결코 윤석열과 김건희의 옹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린 팩트를. 그렇죠. 팩트를 갖고 합니다. 자, 2022년 4월 6일자 재외동포신문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이 안에 놀랍게도 2022년 4월 6일이면 역시 저 당선인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구윤철 아시죠? 네네네네. 지금은 부총리지만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3월 31일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윤철이 캄보디아에서 뭘 하냐면 ODA와 관련돼서 1조 7천억 원을 약속을 해요. 지금 좀 전에 기사는 3월 30날 윤석열이 무슨 뭐 당선인 신분으로 뭘 어떻게 한다 했지만 지금 구윤철이 당선인 명령을 듣고 갑니까? 아니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그렇죠. 이걸 문재인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자기 국무조정실장을 보내서 약속을 해요. 1조 7천억 원을. 그렇구나. 이게 누구 사업이에요? 문재인 사업이에요. 문재인 때 구윤철이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지금 특검에서 구윤철을 불러야 될 문제인데요? 근데 특검 공소장의 우정의 다리는 뭐야? 윤석열이 했다고 나와요. 그렇군요. 기사는 이게 2022년 4월 기사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무슨 4천억 원을 줬네. 실제로 4천억 원 주고 앞으로 뭐 몇백 더 많이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당시에 4천억 원이 아니라 지금 1조 7천억 원이고 그 전에는 8천억 원을 줘요 거의. 이렇게 돈을 계속 그 2배, 3배로 늘린 건 누구?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네요.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집행되는 돈은 문재인 때 계획된 거고요. 그러네요. 윤석열은 따로 30억 달러, 4조 5천억 정도로 증액을 또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실행이 안 돼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MOU를 맺는 거고요. 윤석열의 집행은 문재인 때 결정난 것들에 대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에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렇게 그 납치됐다 그러니까 이현주 등등이 무슨 군사를 동원해야 된다는 둥, ODA를 끊어야 된다는 둥,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ODA 계속하겠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ODA 뭐 끊는다 어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ODA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예요. 4월 6일 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4월 13일 날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이 당선되고 인수위 기간일 때죠. 인수위 기간일 때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신문고처럼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4월 6일 날 차관 원조 약속한 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 달 뒤에 끝이 나는데 캄보디아 차관 원조는 26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을 차관 약속이므로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권한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나 또 윤석열 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정부나 왜 캄보디아에 돈을 이렇게 못 퍼줘서 안달인 건가요? 저는 그래서 좀 추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추정을 했냐면 왜 문재인은 캄보디아의 진심일까? 라임이 1,200억 원을 여기 쏟아부어요. 캄보디아에 그 세븐스타스 저기 C 그러니까 칠성해지 칠성해 사업에 뛰어드는데 놀랍게도 이게 중국 1대1로 사업이야. 그 지역이 이거예요. 보통 사쿠어 국립공원, 캄보디아 범죄 이번에 지도랑 비교하시면 요 지역이야. 이 에어리어야. 네네네네. 이게 캄보디아에서 범죄 발생한 곳이라는 범죄 거죠? 집단, 웰치가 있는 곳들이에요. 네네. 범죄 단지가. 그래서 이렇게 무슨 범죄 단지가 있어 나라에? 뭐 관광 단지는 들어봤어도 산업 단지는 들어봤어도 범죄 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두 가지야.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서 범죄 단지가 이렇게 폭넓게 형성된 곳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는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캄보디아에 거의 뭐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요. 항구를 중심으로 어떤 거? 항구를 만들어준다고 돈을 빌려주고 너네 돈을 안 갚으니까 우리가 그 기지를 가질게 하면서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프놈펜에 메콩강까지 가는 운하를 만들어요. 메콩강까지 가는 운하를 만들면 어떻게 돼? 중국에서부터 쭉 메콩강으로 내려와 갖고 운하를 통해서 이 항구로 도착이 돼. 중국 쪽 군 내지는 물자가 그대로 인도양, 남중국해 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라임으로 돌아갑시다. 왜 하필이면 그 1대1로 사업에 투자를 해? 1,200원, 그렇죠. 200억 원을 라임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받고 저 자금 이 일반인들 저 자금 그 뽑아갖고 라임을 왜 얘기하느냐? 해먹고 사기를 쳤었잖아요. 그렇죠. 라임은 완전히 친문들의 완전히 그 메카죠, 메카. 온실이에요, 온실. 라임의 법률 고문이 지평이에요, 법무법인. 지평이 어딥니까? 저기요, 강금실이 있고. 걔네들 왜 완전히 친문, 친노들 뭐 그 이 법무법인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쨌든 그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극악한 게 장기 매매예요. 아예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중국 우호 병원이 세워지고 중국 돈으로 다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훈센 총리가 여기서 축사를 하는데 장기 이식 수술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인사말을 해요. 어머나. 이 병원에서. 그런데 놀랍게 여기가 중국의 장기 적출의 어떤 아지트 같은 건가요? 그 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논외로 치고요. 이게 장기 이 수술 이전 수술하는데 특화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게 캄보디아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단독 기사가 캄보디아 중국계 병원 5천만 원의 신장 이식 장기 밀매 성행. 그렇구나. 오늘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안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모든 그 여러 가지의 범죄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횡행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뭐야? 친중이었고, 그렇죠. 중국 하필이면 친문들이 득식을 거리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라임의 돈이 왜 1대1로 사업으로 가서 사라졌을까 하는 그 의혹을 다시 제기하게 만들고. 아까 그 지역이 어떤 범죄 중점 지역이잖아요. 22곳이니까 가장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범죄 집중 육성 지역인 게 사실 이 중국이 거기에 아지트를 틀어서 범죄 집중 지역이 된 건지 아니면 범죄 집중 지역에 중국이 아지트를 튼 겁니까? 아니요. 두 가지 다예요. 이게 원래 중국과 태국과 뭐 전문가시지만 다 묶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시진핑이 자기의 그 집권에서 저 불리해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 삼천 교육대 같은 저기 저 조직을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어떻게 돼? 동남아로 다 넘어와요.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가 원래 관광으로 먹고 살다가 그걸 더 먹고 살려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서 카지노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완전히 다 망가져요. 근데 그 인원이 고스란히 온라인 카지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 로맨스 캠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코로나
때문에 건물 짓던 게 다 올스톱돼요. 호텔이니 뭐니 다 올스톱돼. 네네. 그럼 그 건물을 이용하면 돼. 지금 범죄 단지가 다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캄보디아의 저 범죄 밀집 지역은 사실 중국계 자본. 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범죄의 어떤 아지트를 튼 거군요. 천스가 중국계고 훈센이 중국계예요. 아. 훈센이 중국계죠. 화교예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 관련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증언도 들었는데 반국가 인사들을 몰래 납치해서 실제로 장기를 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소문도 있죠. 팽팽해요. 그리고 그런 증언들도 많고 그러면 반국가 인사들을 납치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서 저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일부 뭐. 커뮤니티에서 사실 이쪽 동남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병원이 무서운 게 사실 그런 것. 그쪽이다. 중국이 왜 자본을 들여서 굳이 캄보디아에 저거 세우면서 훈센이 가갖고 장기식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변사자가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중국에서 인골이 발견되는 뭐 기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를 결론을 내리면 아까 그 22곳에 중국의 자본이 음으로 들어갔다면 양으로는 중국이 정부가 그런 이 뭐 1억 달러의 무슨 군사 원조로 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쪽 항구를 이용하고 군사 기지화하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사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어떤 충성심의 표시를 캄보디아에 원조함으로써 표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되게 아직도 밝혀져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국 얘기에서 이제 북한 얘기로 가보죠. 북한은 캄보디아가 정말 자신들의 그 뭐랄까 숨줄이에요. 목숨줄이에요. 왜? 자신들이 지금 가장 돈을 버는 게 뭐냐면 해커들이거든요. 해커. 해킹이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가성비 좋죠. 마약은 뭘 만들고 뭐가 들어가야 되지만 해커들은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해커 전사들이. 그래서 4조 원의 그런 해킹으로 해서 돈을 뽑아서 어디서 다 교환을 해? 캄보디아에서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캄보디아의 공식적인 금융 플랫폼 후이원을 통해서 뭐 자금 세탁을 계속 해왔다. 후이원의 이사 그러니까 이사가 누구냐? 훈토라는 사람인데 이 훈토는 훈센의 조카예요. 이름이 그러네요. 예, 다 이게 네포이즘이라고 해서 네포티즘 뭐 해서 이 족벌 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센의 영향력이 없는 기업이 없어요, 사실. 그럼요. 다 족벌이고 다 그런데 더군다나 북한이 연결돼 있는 이런 사업마저도 훈센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제가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이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앙코르와트 박물관 우리로 얘기하면 경주의 경주박물관이지. 그 박물관 누가 만들어주냐면 북한이 만들어줘요. 아 진짜요? 예. 북한이 만들어줍니다. 시아누크 그 국왕과 뭐 김정일 일가가 그렇게 친했다고 합니다. 시아누크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아들이 북한에 가서 영화 공부를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굉장히 친하죠. 친북 국가니까. 친북 국가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깨대표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지만 보통 우리가 ODA를 주고 이렇게 외교를 벌이는 건 이거예요. 북한보다 우리랑 친하자 이런 외교전이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건 왜냐하면 원래 캄보디아가 친북 정권이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자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북한은 북한대로 더 잘 대우해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게. 이런 식의. 중국 형님이 너한테 돈 주라는데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북한 좀 잘해줘. 이런 거네요. 이게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대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논의되고 국감에서 ODA나 EDCF 관련된 논의가 많은데 중지하라는 거잖아요. 중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도 받았던 거고요. 지금 주는 입장인데 이걸 잘 관리해서 제대로 쓰이도록 만들어야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캄보디아의 ODA나 EDCF 관련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린다. 이거는요. 동남아에 대한 외교를 포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중지하자는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덧붙일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럼 왜 캄보디아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신 분 아시겠지만 통용되는 화폐가 뭡니까?
달러입니다. 그 캄보디아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선호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면 달러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네. 이거는요 돈 세탁이나 뭐 굉장히 유리한 국가가 캄보디아죠. 그러네요. 이것도 좀 고려할 만한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민주노총 간첩단도 보면 캄보디아에서 접선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접선을 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완전히 이 간첩들이 북한과 접선하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지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비공식 이산가족 상봉. 앙코르와트에서 접선했다는 기사도 쏠쏠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비난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고 말이야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윤석열이 뭐 ODA를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유엔이 이미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어요. 캄보디아가 지금 북한 범죄에 소홀히 됐다라고 유엔 보고서가 언제 2022년 2월 16일 날 선거도 치르기 전이니까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 2월에 유엔이 캄보디아는 북한의 어떤 불법 활동의 범죄의 허브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2년 3월에 문재인이 나는 떨어졌지만 반드시 캄보디아에 돈은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보고서가 저희 영어로 왔거든. 그게 문제야. 한국말로 누가 번역을 안 해줬나벼. 여긴 지금 답이 없는 곳이긴 해요, 솔직히. 캄보디아가. 왜냐하면 훈센, 그러니까 우리가 왜 3대 세습 얘기하지만 여기 2대 세습이에요. 그렇죠. 훈센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총리직 물려주고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저 양반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전두환 이후로 모든 사람과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다 했어 이 사람은. 38년이니까. 자, 이게 지금 훈센이에요. 근데 훈센 일가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가 옆에 있는 군인의 신발이 안 나오네. 옆에 신발이 군인인데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군화가 아니고 슬리퍼. 캄보디아 아미 해갖고 슈즈가 이렇게 돼 있는데 훈센은 지금 베르사체. 뭐 이렇게 비교를 한 캄보디아의 짤입니다. 제가 알기에 훈센이 차고 있는 시계가 한 20억 정도 합니다. 뭐 저 집안의 돈은요. 셀 수가 없을 정도죠.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의 임기가 5년이면 이 5년 동안에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 때 했던 거 설거지하고 뒷감당하다가 2년 반 만에 그만두니까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범죄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당선을 시켰더니 문재인의 범죄 행위 뒷설거지를 해버린 거네요. 아니 이 기사가 나온 것만 해도 2023년인가 돼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북한의 접선도 그렇고 또 북한이 거기서 라자루스나 김스키 이런 그 공작 이 해커들이 환전했다는 것도 다 나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캄보디아의 ODA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어쨌든 ODA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제가 있을 동안에 캄보디아 대사가 한국 대사가 파견 오거든요. 이때도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사가. 김건희 쪽에서 꽂았다는 거죠. 캄보디아 대사가? 근데 그 대사가 지금 올 7월인가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대사가 없잖아요. 없죠. 왜 대사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이 아닐 거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또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한단 두리겠느냐. 그리고 요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정말 진정한 충신이네요. 예.